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요즘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 신청에 넘어가는 건수가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으니 경매하기가 참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매를 처음 투자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매 초보자가 입찰하기 손쉬운 물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초보가 입찰하기 손쉬운 물건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사건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가 들어간 사건이겠죠. 그런데 은행은 어떠한 부동산이 담보 가치가 없다던가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사건은 권리관계가 안전하고 담보 가치가 괜찮은 물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개인이나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는 은행권에서 경매를 붙인 사건들이 안전한 물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사례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건 번호 2022타경 2845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성동구 행당동은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죠. 물건 총별은 아파트가 경매가 나온 사건이고 대지지분은 한 11평, 건물 실평수는 25.7평 정도 되는 물건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항상 경매 물건 투자하실 때는 건물 평수는 실평수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평수가 25.7평이니까 분양평수로는 30평이 넘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사건이죠. 그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이 8억 5,500만 원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러한 경매 물건을 보실 때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죠. 바로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해당 물건 위치도 좋은 물건이라 담보 가치도 충분한 물건이고요. 권리관계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가 처음에 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이렇게 은행권에서 경매에 붙인 사건을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초보가 입찰하기 손쉬운 물건 두 번째는 바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놓고 나중에 잔금을 못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지불했던 이차 보증금 10%를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차 보증금 몰수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매 초보 시절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물건보다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이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 2023타경 50612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하실 때는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위주로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사례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지지분은 13평, 건물 실평수는 약 25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 7억 4,600만 원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실수해서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겠죠. 그래서 경매를 처음 하는 시기에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초보가 입찰하기 손쉬운 물건 세 번째는 바로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는 사건입니다. 임차인들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배당 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배당 순위가 빨라서 그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는 사건이다. 그런 물건이 사실 경매 초보가 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가장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명도 아니겠습니까?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는 사건은 명도가 굉장히 쉽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사건은 이사 비용을 주실 필요도 없고 명도를 굉장히 손쉽게 끝낼 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초보가 하기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는 사건이 왜 명도가 쉬운가? 그건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 2023 타경 53699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이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대지집은 13평, 건물 실평수는 24평 정도 되는 물건이 실제 감정 가격 12억 정도에 나왔다가 약 한 86% 정도인 10억 2,400만 원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마포구 도화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 등기부 현황을 봐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2022년 4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전입신고일자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그 사람의 보증금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한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사건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를 보니까 2021년 3월 21일 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2021년 3월 22일 오전 0시가 되다 보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임차인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2021년 3월 11일 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추가로 얻게 되는데요. 바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보니까 전입신고를 하기도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땡겨서 받아놓은 사건이죠. 사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하기도 전에 먼저 땡겨서 받아놓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모든 걸 다 갖춘 날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땡겨서 받았다라고 해서 3월 11일자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2021년 3월 22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임차인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당 요구라고 하는 건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8월 1일까지였는데 배당 요구를 2023년 7월 27일을 했죠. 아까 전에 가장 먼저 설정됐던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그 우선 변제권 생긴 날짜가 더 빠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순위로 배당받는 게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거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이 사건은 종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물건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10억 2,400만 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1순위로 배당받는 게 임차인이 되다 보니 저 4억 2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 6억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근저당권자한테 배당되고 이 사건은 종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근저당권은 3억 1천만 원 정도 못 받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서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는 게 3억 1,300만 원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채권 자체가 아예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당한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추심을 해갖고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로 설정했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는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맞지만 저 임차인의 보증금 4억 2천만 원에 전액 배당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 사건이죠. 이런 사건은 명도가 참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도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첫 번째는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걸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 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명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저 4억 2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면은 법원에 가서 그 배당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낙찰자한테 두 가지 서류를 받아가야지만 법원에서 그 배당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두 가지 서류는 바로 뭐냐면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는 이 임차인이 이 집을 비워주었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서류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낙찰자가 인간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도장을 찍어줘야 되다 보니까 인간 증명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집을 비워줘야지만 저 돈을 배당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명도하기가 참 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도확인서랑 인간증명서를 줘야지만 임차인이 저 보증금을 배당받아갖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명도확인서랑 인간증명서는 언제 줘야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임차인이 이사 나가는 날 관리비까지 전부 다 정산 끝나고 난 다음에 명도확인서랑 인간증명서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명도확인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명도확인서 양식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오시면 상단에 경매 지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봐보면 경매 서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각종 경매에 필요한 양식들이 다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서류들이 이 파일을 갖다가 인쇄해서 비치를 해놓은 서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파일을 갖다가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쓰시면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쓰는 거랑 효력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서류가 바로 19번 양식이죠. 보면 이렇게 명도확인서에 대한 양식이 다 올라와 있어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매 초보가 유찰하기 손쉬운 물건 3가지 유형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있고 경매 낙찰가도 저렴하게 낙찰되고 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를 처음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 물론 입찰하기 전에는 공부를 좀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지 손해를 안 보시겠죠? 그 외적으로도 이 3가지 유형의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나마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